그 다음 게 이제 2018 타경 33,287번 19억짜리가 지금 6억 6,500까지 떨어졌어요.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사연이 있어. 왜 그럴까? 여기도 또 있어있네. 건물은 매각 제외. 또 이렇게 써있네. 건물은 매각 제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중보전 산지. 자, 우리가 한번 땅을 나눠볼게요. 땅을 전번에 말씀드린 거야. 원래 번지 지목이 원 지목이라는 게 전답 있잖아요. 전답 농지 전답. 그 다음에 임야. 그 다음에 하천 정도가 있어요. 유지라고 해서 유지 하천. 이 네 개 외에는 원래 다 변화된 지목이야. 이 네 개가 전부 다 변화가 돼서 대지가 되고 창고 부지가 되고 잡종지가 되고 공장 부지가 되는 거잖아. 상업 부지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지목은 네 밖에 없다는 거야. 전답, 그 다음 뭐야? 임야. 하나가 또 있다면 유지 정도, 물. 이것들밖에 없었던 것들인데 28개 지목이 된 건 여기서 다 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형질 변경에 대해서 지목이 바뀐 거거든요. 그죠? 이거 바꿀 때 이걸 개발 행위라고 그래.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은 그 개발 행위를 공부해야 돼. 그래야만 100원짜리를 사서 200원에 파는 게 중요하지만 100원짜리를 사서 가공을 해서 500원에 파는 게 창조잖아. 창조의 시작이야. 개발 행위가 창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개발 행위라는 말 자체 안 것이 이미 큰 공부야. 뭘 알았다고? 개발 행위. 그 말 들었던 자체가 공부예요. 뭐가 지식이 생기려면 단어부터 알아야 돼. 단어가 숙지돼야 내 지식이 쌓이는 거고, 지식이 있어야 활용되는 거잖아. 맞죠? 단어 아는 자체가 중요해요. 왜 애기한테 맨날 엄마, 바나나 이거 매일 가르치는 게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잖아. 네가 이 단어를 일단 숙지해라. 무슨 말인가를. 자, 근데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돈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우리 너무 똑똑해. 안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어. 들어가죠. 개발 행위를 내면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 우린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지 내가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뭐, 설계가 필요해, 개발 행위를. 설계도. 땅은 땅의 설계도. 건물은 건축의 설계도가 필요해. 다 설계가 다른 거야. 땅 틀리고 건물 틀리고 다 틀리고. 다 거기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개발하려면?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지목을 바꿀 때 돈이 들까 안 들까? 당연히 들죠. 다 들어가. 다 돈이 들어가. 근데 임야는 전답에 비해 싸고 전답은 임야에 비해 비싸다는 거야. 개발할 때 지목을 바꿀 때 왜? 전용을 한다고 그래. 전용해야 되기 때문에. 즉 전답을 대지로 전용한다. 전용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농지는 많이 들고 임야는 많이 안 든다. 왜? 임야까지 돈을 많이 든다면 임야는 또 깎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 플러스 전용 비용까지 들면 너무 비싸. 그래서 임야는 전용 비용이 굉장히 10분의 1로 작고 전답은 10분의 9가 더 많이 든다. 전용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전답은 얼마씩 내냐면 한 평당, 제곱미터당으로 하죠. 제곱미터당 최고 55,000원까지 내야 돼요. 최고야, 그건 최고.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공시지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3분의 1까지 내야 되는 거야. 어떤 땅이지 다. 근데 예외를 둔 거는 만약에 명동에도 지금 팝밭이 있어. 예를 들은 거예요. 팝밭이 이만큼 있어. 이걸 전용하려고 그래. 그럼 공시지가 3분의 1 내려면 명동값이 공시지가가 1억 가는 땅이 있어요. 있죠? 1억에 3분의 1, 3,300만 원을 내려는 얘기야. 농지 바꾸는데.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한 개를 55,000원에 뒀다. 한 평당. 제일 비싼 거를. 싼 거는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겠죠. 강원도 가면. 내가 내야 될 돈이. 제곱미터당 55,000원. 그러면 평당 16만 6,600원입니다. 16만 6,660원. 이렇게 내는 거야. 임야는 그게 10분의 1 수준을 내고, 그 대신 임야는 토목하는 게 힘들다. 돈이 많이 든다. 보통 토목비를
평당 20만 원 잡는 게 보통입니다. 20만 원. 얼마요? 평당? 20만 원. 그러면 아까 말한 농지 전용 비용이랑 비슷한 거잖아. 농지 전용 비용도 16만 6,600원씩 드니까. 그쵸? 자, 여기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근데 그 임야를 우리가 산지라고 부르잖아. 산지, 이렇게. 산지를 불러. 근데 산지는 두 개가 있어. 이게 나누는 방법이야. 이 순서를 모르면 맨날 몰라. 이건 무슨 말이야? 배웠는데 100번 들어도 몰라. 그래서 이 산을 나누는 순서가 있어. 제일 큰 거부터 나눠야 되잖아. 큰 거부터. 딱 산이다. 그러면 이 산이 보존산지냐, 준보존산지냐를 먼저 구별해야 돼. 이해가시죠? 제일 먼저 뭐 어떻게 나눈다고? 보존산지냐, 준보존산지냐. 그럼 말 그대로 우리 한문 좀 배웠잖아. 한문. 보존하라는 뜻이잖아. 보존산지는. 나빠, 좋아? 우리한테. 나쁘지. 나쁜 거야. 보존자가 들어가면 나쁜 거야. 준자가 들어가면 준이 어느 정도 평균 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좋은 거야. 준 보존산지가. 그래서 우리는 고를 때, 준이네. 됐네, 뭐. 준 좋아하는 거야. 준을 좋아해야 돼. 자, 그래서 준보존산지는 우리가 말한 다시 이렇게 활용을 하면 계획관리냐, 생산관리냐, 보존관리를 다시 나눌 필요가 있는 거야. 임야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계획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생산관리 역할, 보존관리 역할, 또 역할을 아직 나누지 않은 미확정 상태도 있어요. 똑같아요, 산도. 그렇게 나누는 것이고, 또 산도 자연녹지가 있어, 없어? 자연녹지. 자연녹지가 뭐야? 왜 내가 지금 갑자기 계획관리 얘기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자연녹지 얘기하지? 그 어떻게 다른 거야?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는 어떻게 해서 분리가 달라? 다른 동네, 그렇지? 지금 뭐라 그랬어?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 생기게 잘생겼잖아, 벌써. 봐봐. 어? 꼭 잘생긴 분하고 짝을 해요. 우리 여사님은. 그 맞아. 지금까지 계획관리 이렇게 말한 것들은 전부 다 비도시 지역을 말한 거고, 갑자기 자연녹지 툭 얘기하니까 이거는 도시 지역을 말하는 거야. 도시 지역과 비도시가 있는데, 갑자기 계획관리, 뭐 생산관리 이런 건 전부 다, 비도시 얘기하다가, 갑자기 도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들을 땐 생뚱맞는 거야. 또 무슨, 뭐야? 산도, 자연녹지도 있다니. 아까는, 보존, 준보존만 있다더니 또 자연녹지 뭐야? 요거는 비도시가 아니고 수도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은 또 4개로 나눠요, 4개. 어떻게 나눠요, 수도권 4개로? 상업지역, 좋아요. 아니, 잘생겼다니까 잘생긴 분만 대답을 잘하네. 맞아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자연녹지를 통틀어서 녹지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녹지지역, 4수로 나누는 거야. 그 4개라는 건 마지막에 녹지가 들어가는, 녹지도 역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어. 예, 여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나가잖아. 여기는 자연녹지가 제일 좋은 거고,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분류를 먼저 해야 그 공법의 머리에 들어와요. 공법 강의하는 사람이 서울에 한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매 있는데, 그분들 중에 그 실제로 토목회사 사장이 있거든요. 그분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강의 듣지 마세요. 제 강의가 나아요. 왜 이렇게 모르는 필요 없는 걸 그렇게 많이 아시는지, 막, 그 세세한 걸 해요. 개발행위 할 때 20개 정도 들어가요. 서류가. 그 20개 왜 필요 없어요? 나도 못해. 근데 그분은 그거 다 설명해줘. 나도 그분한테 많이 배웠는데, 그분한테 하면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준다. 근데 우리 경매하는 사람은 뭐라 했어, 내가. 안목만 키우면 되지. 그것까지 배우려다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수렁이야, 그게 수렁. 큰 사람 못해, 그러면. 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임야까지 얘기하다가 자연녹지 무슨 얘기 정리가 됐나요, 내 얘기가? 그래서 이제 준보존산지라고 해서 좋은 거잖아, 이거. 근데 아까 얘기했지?
뭐가 있다고 중보증에서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보존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보존관리에 속한다는 거야. 제일 나쁜 거. 안 팔리는 이유를 제가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아까 건물이 매각제외. 그 법정지상권 다퉈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중보존 산지인데 가장 나쁜 보존관리다. 보존관리는 왜 나빠?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규약이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야. 뭐밖에 없어? 뭐밖에 못해? 응? 응? 뭐밖에 못해? 집밖에 못 줘. 집은 줘. 관리지역이니까. 집은 줘. 관리지역이니까. 딱 집만 짓는 게 보존관리야. 그 다음에 저건 할 수 있어요. 소매점. 근데 산속에다 소매점은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그냥 난 집밖에 얘기를 하는 거야. 소매점. 탁구장 돼요, 탁구장. 탁구 칠래요? 거기 가서? 손님 좀 모아볼까? 탁구장. 그런 것들 돼요. 그러니까 소매점 중에서 가장 한가할 것 같은 소매점만 되는 거야. 만약 탁구장이 계속 잘 돼. 우리나라가 옛날 같이 뭐 이에리샤 같은 선수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잘 흥행이 되면 아마 이것도 다시 안 된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번잡한 걸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보존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탁구장은 되고 기원은 안 돼. 기원이 손님이 많나 봐요. 기원은 안 돼. 부동산 안 돼. 그것도 혼잡하다고 생각하라. 많이. 다 안 돼, 여기서. 앞으로 바뀔 거야. 카페는 돼.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뀔 것 같아. 얼마나 많이 가, 카페. 카페 안 가본 사람. 다 가보잖아요, 요새, 카페. 그러니까 카페도 이제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됐어요. 술을 팔지 않는 카페. 그거 됐었어. 이제 앞으로 안 될 것 같죠? 자, 여기까지 나쁜 점을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나쁜 점은 여주가 전철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들어왔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좋아져요.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이 여주가 조금 너무 동쪽으로 처진 여주야. 여기가. 여주의 중심은 신력사 쪽에가 더 좋거든요. 신력사 가보셨죠? 신력사. 근데 그쪽이 좋은데 거기서 한참 동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여주에서도 제일 한가한 곳이다. 그 대신 옆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게 뭘로 보여요? 그 강이, 남한강이 흐르고 있죠. 이런 뷰로는 좋은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쁜 점 말씀드렸고, 좋은 거는 동쪽으로 보인다. 근데 여기가 뭐냐면 요게 산이야. 그래서 딱 보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서 보여요. 좀 희미해. 여기다 만약 2층을 올렸다고 생각하면 2층에서 보일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 단가야. 18만원. 쌉니다. 싸죠? 18만원짜리 땅이 17만원 땅이 어디 있어요? 싸다. 그 다음에 여기가 산이 여기가 높아요. 여긴 깎았어요, 좀. 이렇게 여기로 가서 보면, 여기서 이쪽 강이 또 보입니다. 난 신기해서 가서 보고, 하나도 안 보이다가 내려가니까 좀 보이다가, 한참 놀다가 일로 가니까 여기서 강이 보여. 이거 무슨 강이냐 했더니 이쪽으로 보이는 강이야. 더 좋더라고요, 뷰가, 여기가. 내가 1년 전에 갔다 왔어요, 1년 전에. 1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가 40만원이었거든요. 약 40만원 정도 기억을 하는데, 18만원이니까 너무 싸졌어요. 물건 잘 골라온 것 같아. 나쁜 거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나쁜 거는 보존관리다. 여기서는 강이 안 보인다. 또, 하나는 좀 북동쪽 여주다. 좀 멀다. 근데 여기서 요 도로 있죠, 요 도로. 요 도로만 딱 지나가고 조금 가면 여기가 양평이거든요. 여기 100만원씩 가요. 여기 60만원. 분양가가. 60, 100. 왜 그래? 이름 하나 차이로 틀려. 여기는 100만원씩이야. 물론 양평은 물가로 가면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땅인데도 여기 100만원, 여기 60만원. 요거는 내가 보기엔 60만원에서 70만원은 받을 수 있겠다. 약간 물이 약간 보이니까 60, 70만원 보면 된다.
그렇게 보이고요. 법정지상권은요, 난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태여 따지지를 않아요. 난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해도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 알기 쉽게 따져준다면 항상 법정지상권을 따질 때는 제일 먼저 짚어야 될 게 이 경매 실행이 저당권의 실행이냐 압류, 가압류의 실행이냐를 따져보라 했죠 내가. 따져보니까 어때? 뭐의 실행이야? 볼까요? 뭘로 하는 건가 봐야지. 여기까지는 권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 거다 그런 얘기잖아. 여기까지 누구 거다,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여기 내려가면 바로 뭐 나오죠. 뭘로 실행하는 거야? 근저당.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다툴 만한 물건이다 이 뜻이야. 근저당이 아니고 압류, 가압류면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했잖아. 뭐라 그랬어?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다 얘기를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는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듯이 좀 어려워지니까 요거는 근저당이니까 바로 법정지상권 문제로 다퉈야 되는 거야. 어떻게 다투냐면 저당권의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당권 날짜를 보니까 이게 2016년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건축 허가, 신고 및 착공 다 따져봤더니 18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17년도에 착공을 했다가 손을 안 대고 허가자 변경을 해가지고 18년도에 정식 착공을 했으니까 근저당보다 약 2년이 느리단 말이지. 2년 느리면 이게 철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철거되는 대상 물건이다. 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씩 풀어 나가보는 거야. 철거되니까 문제가 없다. 오히려 내가 더 이득이 아니야. 너 철거될래? 아니면 나한테 그냥 반값에 팔래? 그거잖아. 그냥 거저 먹을 수는 없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 막 발악하다가 결국은 내 조건에 맞춰줘야 되겠지. 내가 진짜 화나면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철거하면 나 땅은 남잖아. 싸게 샀으니까, 땅도. 이런 것들 때문에 싸게 샀으니까. 땅 남고 철거되면 지가 뭐 백이 어딨어? 백이 있어, 없어? 없어. 나 감정 나쁘게 하면 나 없으니까 싸게 주겠죠. 싸게 사면 되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죠. 너무 쉽지 않아요? 남이 멀쩡한 땅 싸게 줘요? 줘요, 안 줘요? 이거 멀쩡한 거 준다니까, 이거. 아는 것만큼 생기는 거야. 돈이 생기든 백이 생기든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건 해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 있나요? 문제가 없죠. 그런데 법정지상권 말고 또 여기 보니까 유치권 신고가 돼 있어요. 바보 아니야? 네? 바보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든지. 유치권은 우린 이 건물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잖아요. 근데 유치권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마 대부분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만나봤거든요. 그 관리 소장이 된 사람을 만나봤어.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유튜브를 안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그 유튜브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시간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겠어. 자기 주장만 하는데 저게 무슨 근거로 저 주장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 그 정도로 자기 자체가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유치권자가. 하여튼 언뜻 들어보니까 건물에 대한 게 굉장히 많고 또 토목비도 일부 못 받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토목에 대한 공사는 여기 보면 이거 봐요. 보면 지목이 이게 임야일 거예요 아마. 어디 갔어? 지목이 안 나와요? 토지반, 임야죠, 임야. 자,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임야를 손을 대서 가치 있게 만들어야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거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제일 먼저 법원에서 판단할 때, 지목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단 말이야, 아직. 그쵸?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임야를 그대로 임야가 됐는데, 네가 손댄 게 어떤 성과를 이뤘는데, 성과를 이룬 게 없잖아. 다시 말해서 사는 사람을 이득 준 게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있긴 있죠. 이렇게 생긴 걸 막 폈으니까 이득은 있어. 거기다 무어가지만 막 믿음 끼지만 집도 졌잖아. 걔는 그거 가지고 농고로 삼을 거야. 그게 지목이 대지가 안 됐지만 난 이만큼 지을 만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가. 그게 싸움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억 5천 유치권 중에서 만약 5천만 원이 토목에 관한 거라면 토목은 5천만 원에 관한 건으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은 싸움이 안 되지만. 그 왜 그러냐고? 대지는 안 됐지만 대지가 될 만한 걸 다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이 아니냐라고 판사한테 열변을 할 거예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결국은 뭐야? 조종. 유치권 조종이 굉장히 많아요. 조종 합의잖아. 그럼 야, 5천만 원이야, 뭐 3천만 원 하자, 2천만 원만 하자. 이걸 잘하고 또 은근히 기다리는 게 또 판사가 기다려요. 판사는 가장 좋은 걸로 끝나는, 결과가 좋은 걸로 끝나는 걸 바라는 게 판사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합의하면 좋은 거지. 판사는 일을 하나 딱 해결하고 고가 점수 좋아지고 딱딱 두들겨서 결정내는 건 별로 점수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잘 끝났습니다. 이게 판사가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합의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누가 합의해? 변호사끼리 합의하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들끼리. 사장님, 이번에 2,500만 원 반 딱 잘랐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합의한 거는, 이의제기도 못해. 끝이야. 조정한 거는. 더 이상 항소할 수가 없어요.